썩을 놈이 감히 약속을 어겨? 내 손가락을 자르든가 아니면 이 마을에서 영영 꺼져. 한양 북촌 끝자락 가난한 바느질집 앞에서 터져 나온 고함이었다. 주먹을 휘두르는 건 동네 지주의 아들 최판돌이었다. 그의 발치에 쪼그리고 앉은 사내는 30 중반의 바느질장이 이한복이었다. 사흘만 더 주시면. 사흘? 넌 지난달에도 그랬어. 이번엔 끝이다. 최판돌이 한복의 멱살을 잡아챘다. 구경꾼들이 몰려들었으나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 한복은 빚을 갚지 못한 죄인이었고 최판돌의 집안은 이 동네에서 손꼽히는 양반가였다. 상놈이 양반에게 대드는 건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었다. 오늘 안에 은자 5냥을 못 구해오면 내 집은 내 거다. 알아들었어? 최판돌이 한복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한복의 이마에서 피가 흘렀다. 그는 고개를 조아린 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예. 구경꾼들이 수군거렸다. 저 사람 아내가 병들어 죽고 어린 것들만 둘 남았다던데. 그래도 빚은 빚이지. 양반 어른께 대들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최판돌이 하인들을 데리고 가버린 뒤에야 한복은 몸을 일으켰다. 무릎이 후들거렸다. 집으로 돌아가니 10살 난 딸 응실이와 7살 난 아들 복동이가 마루에 앉아 있었다. 아버지, 괜찮다. 아버지가 해결할게. 하지만 한복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랐다. 은자 5냥은 그가 석 달을 쉬지 않고 일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다. 아내가 병들었을 때 약값으로 빌린 돈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 최판돌의 아버지 최진사는 처음엔 천천히 갚으라고 했으나 최판돌이 집안일을 맡으면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밤이 깊었다. 한복은 집 안 구석구석을 뒤졌으나 은자는커녕 동전 몇 푼도 나오지 않았다. 아이들은 배를 고르며 잠들었고 한복은 홀로 마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여보, 당신이 계셨다면. 아내는 1년 전 세상을 떠났다. 폐병이었다. 마지막까지 한복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이들, 부탁해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까봐 한복은 두려웠다. 다음 날 아침, 한복은 바느질감을 챙겨 들고 집을 나섰다. 장터로 가서 일감을 구해야 했다. 은자 5냥은 못 구해도 적어도 오늘 저녁밥은 마련해야 했다. 장터에 도착하자 바느질장이들이 모여 있었다. 한복이 다가가자 한 노인이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일감이 없네. 다들 빈손으로 돌아가는 중이야. 그럴 리가. 어제까지만 해도 최판돌 도련님이 장터 주인한테 압력을 넣었다더군. 자네한테는 일을 주지 말라고. 한복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최판돌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한복은 장터를 빠져나와 다른 곳으로 향했다.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종로 골목까지 뛰어다녔으나 답은 똑같았다. 최판돌 도련님 말씀이 계셔서. 해가 중천에 떴을 때 한복은 길바닥에 주저앉았다. 손에 쥔 바느질감은 무거웠고 주머니는 텅 비어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보았으나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았다. 어떡하지? 어떻게? 한복이 고개를 묻고 있을 때였다. 누군가 그의 어깨를 툭 쳤다. 자네, 바느질을 할 줄 아나? 고개를 들자 낯선 사내가 서 있었다. 40 중반쯤 되어 보였고 옷차림은 소박했으나 눈빛만큼은 날카로웠다. 예, 바느질장입니다. 그럼 나를 따라오게. 급한 일이 있네. 어디로 가는 건지. 묻지 말고 따라오게. 돈은 제대로 주겠네. 한복은 망설였으나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사내를 따라 한양 성곽 밖으로 나갔다. 산자락 아래 낡은 한옥이 하나 서 있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내 작업실이네. 사내가 문을 열자 안에는 온갖 천과 실, 바느질 도구가 가득했다. 하지만 일반 바느질 집과는 달랐다.
한쪽 벽에는 갑옷과 투구가 걸려 있었고 다른 쪽에는 화려한 비단 옷들이 즐비했다. 자네 갑옷 기워본 적 있나? 갑옷이라니요? 군영에서 쓰는 갑옷 말일세. 전쟁은 끝났지만 훈련용 갑옷은 늘 망가지지. 그걸 수선하는 게 내 일이고. 자네는 구석에서 갑옷 하나를 꺼내 보여줬다. 가죽과 쇠로 만든 갑옷이었는데 여기저기 찢어지고 구멍이 뚫려 있었다. 이걸 사흘 안에 10벌 고쳐야 하네. 혼자서는 못해. 도와줄 수 있겠나? 저는 옷만 지어봤습니다. 갑옷은 배우면 되네. 자네 손놀림 보니 재주가 있어. 하루 품삯은 은자 반냥, 사흘이면 은자 한 냥 반이야. 한복은 계산을 해봤다. 은자 한 냥 반으로는 부족했다.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했다. 하겠습니다. 좋아. 내 이름은 김철수라네. 자네 이름은 이한복입니다. 김철수는 한복에게 갑옷 수선법을 가르쳤다. 가죽을 꿰매는 법, 쇠고리를 잇는 법, 안감을 대는 법. 한복은 처음엔 서툴렀으나 금세 익숙해졌다. 바느질은 바느질이었다. 재료만 다를 뿐이었다. 첫날 저녁, 한복은 품삯을 받아 집으로 돌아갔다. 은실이와 복동이가 마루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 밥은요? 오늘은 죽만 먹자. 내일은 나아질 거야. 한복은 남은 돈으로 쌀을 조금 사서 죽을 쑤었다. 아이들은 배고픈 얼굴로 죽을 후루룩 마셨다. 한복은 자신의 몫을 아이들에게 더 주었다. 이틀째 되는 날, 한복은 새벽부터 김철수의 작업실로 갔다. 갑옷 5벌을 고쳤다. 손가락 끝이 터지고 피가 났으나 멈추지 않았다. 김철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자네,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나? 빚을 갚아야 합니다. 얼마나 되는데? 은자 5냥입니다. 오늘까지 못 갚으면 집을 빼앗깁니다. 김철수는 한참을 한복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자네, 내일까지 일 끝내면 은자 2냥을 더 주겠네. 대신 밤새 일해야 해. 정말입니까? 내 말을 믿게.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 무엇입니까? 이 일이 끝나고도 한 달만 더 날 도와주게. 그럼 나머지 빚도 갚을 수 있을 거야. 한복은 망설이지 않았다. 하겠습니다. 그날 밤, 한복은 잠을 자지 않았다. 김철수와 함께 갑옷을 고쳤다. 손놀림이 점점 빨라졌고 바느질 실력도 늘었다. 김철수가 감탄하며 말했다. 자네 손재주가 보통이 아니군. 이렇게 빨리 배우는 사람은 처음 봤네. 급하니까요. 급하다고 다 되는 건 아니야. 자네한테 재능이 있어. 새벽녘 마지막 갑옷을 완성했을 때 김철수가 주머니를 꺼냈다. 약속대로 은자 2냥일세. 고맙습니다. 한복은 품삯을 받아 들고 집으로 뛰어갔다. 하지만 집 앞에 도착하자 최판돌과 하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늦었어. 이한복. 최판돌이 비웃으며 말했다. 약속 시간은 어제 해 지기 전까지였어. 이제 이 집은 내 거야. 잠깐만요. 돈 있습니다. 한복이 주머니를 꺼내자 최판돌이 코웃음 쳤다. 은자 2냥? 모자라잖아. 5냥이라고 했어. 며칠만 더 주시면. 안 돼. 약속은 약속이야. 최판돌이 손짓하자 하인들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은실이와 복동이가 울며 뛰쳐나왔다. 아버지, 나가. 이제 이 집은 내 거야. 한복은 아이들을 끌어안았다. 최판돌이 껄껄 웃으며 말했다. 이한복, 내가 양반인 나한테 대든 대가야. 앞으로 이 동네에서 바느질 일은 꿈도 꾸지 마. 내가 다 막을 테니까. 최판돌 도련님. 뭐, 감히 이름을 부르는 거야? 최판돌이 한복의 뺨을 후려쳤다. 한복은 비틀거렸으나 참았다. 아이들이 보고 있었다. 이 동네에서 꺼져. 안 그러면 더 나쁜 꼴 당할 거야. 최판돌이 하인들을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한복은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갈 곳이 없었다. 장터 구석에서 밤을 보냈다. 은실이와 복동이는 한복의 품에서 떨며 잠들었다. 미안해. 아버지가 무능해서. 한복은 눈물을 삼켰다. 다음 날 아침, 김철수가 한복을 찾아왔다. 이게 무슨 꼴인가? 집을 빼앗겼습니다. 김철수는 사정을 듣고 나서 한숨을 쉬었다. 최판돌이라 그 집안 소문은 나도 들었네. 양반 행세하며 백성들 등쳐먹는 놈들이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일단 내 작업실에서 지내게. 방은 좁지만 잘 곳은 있어. 그럴 수는. 자네 아이들 생각해. 거리에서 얼어 죽을 셈인가? 한복은 고개를 숙였다. 김철수의 호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한복은 김철수의 작업실에서 지내게 되었다. 낮에는 갑옷을 고치고 밤에는 아이들을 돌봤다. 김철수는 한복에게 갑옷 수선뿐 아니라 더 어려운 기술도 가르쳤다. 자네, 군복도 만들 줄 알아야 해. 갑옷만으로는 부족하거든. 군복이요? 군영에서 장수들이 입는 옷말일세. 비단의 금실로 술을 놓아야 해. 어렵지만 배우면 큰 돈을 벌 수 있지. 한복은 열심히 배웠다. 처음엔 금실이 엉키고 수가 삐뚤빼뚤했으나 한 달이 지나자 제법 그럴듯한 술을 놓을 수 있었다. 어느 날 김철수가 한복을 불렀다. 자네, 이제 큰일을 맡겨보겠네. 무슨 일입니까? 훈련도감 대장님께서 입으실 융복을 만들어야 해. 자네가 금실수를 놓아줘. 제가요? 아직 실력이. 자네 실력은 이미 내 절반은 됐네. 자신감을 가져. 한복은 떨리는 손으로 융복에 술을 놓기 시작했다. 용 한 마리를 수놓는데 사흘이 걸렸다. 밤을 새워가며 정성을 다했다. 완성된 융복을 본 김철수가 감탄했다. 훌륭해. 이 정도면 궁중 침선비 솜씨야. 과찬이십니다. 과찬이 아니야. 자네 손재주는 천부적이야. 이제 자네도 독립할 때가 됐어. 독립이요? 자네 실력이면 충분히 혼자 일할 수 있네. 내가 군영 사람들한테 자네를 소개해 주지. 한복은 가슴이 뛰었다. 하지만 곧 현실이 떠올랐다. 집도 없는데 무슨. 집은 내가 도와주겠네. 작은 방이지만 남대문 근처에 빈 곳이 하나 있어. 거기서 시작하게. 어떻게 이런 은혜를. 은혜랄 것까지야. 자네 실력을 아깝게 여길 뿐이야. 김철수의 도움으로 한복은 작은 바느질방을 얻었다. 남대문 골목 구석진 곳이었으나 한복에게는 새로운 희망이었다. 은실이와 복동이도 좋아했다. 아버지, 이제 우리 집이 생긴 거예요? 그래, 우리 집이야. 한복은 간판을 달았다. 이한복 바느질방. 소박한 간판이었으나 자랑스러웠다. 처음엔 손님이 없었다. 며칠이 지나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 한복은 불안했으나 김철수의 말을 믿었다. 자네 실력이면 곧 소문날 거야. 김철수의 말대로 보름쯤 지나자 군영관리 하나가 찾아왔다. 김철수 장인이 소개했소. 융복 하나 만들어 줄 수 있소? 예, 가능합니다. 한복은 정성껏 융복을 만들었다. 관리는 완성된 옷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게 정말 자네가 만든 거요? 솜씨가 대단하구려. 과찬이십니다. 과찬이 아니야. 내가 훈련도감 대장님께 보여드리겠소. 며칠 뒤 소문이 퍼졌다. 훈련도감 대장이 한복에 융복을 입고 궁궐에 들어갔는데 임금이 그 옷을 보고 칭찬했다는 것이었다. 저 옷은 누가 만들었는가? 남대문 골목의 이한복이란 장인입니다. 솜씨가 좋구나. 앞으로 군복은 그에게 맡기도록 하라.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다. 한복의 바느질방에는 손님이 줄을 섰다. 양반들이 찾아와 비단옷을 주문했고 군영에서는 융복과 갑옷을 맡겼다. 한복은 바빠졌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으나 즐거웠다. 아버지, 요즘 밥을 제대로 못 드시잖아요.
은실이가 걱정했다. 한복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괜찮아. 아버지는 행복해. 우리가 다시 일어섰잖아. 하지만 한복의 성공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었다. 바로 최판돌이었다. 어느 날 최판돌이 바느질방으로 찾아왔다. 이한복, 오랜만이군. 한복은 손님을 대하듯 공손히 인사했다. 어서 오십시오. 무슨 일로? 뭘 그리 잘난 척하는 거야? 내가 쫓아낸 놈이 이렇게 잘 되다니. 기분이 나쁘군. 한복은 참았다. 화를 내봤자 좋을 게 없었다. 주문하실 게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주문? 하하. 내가 내게 옷을 맡길 것 같아? 최판돌이 방 안을 둘러보며 비웃었다. 이 좁은 방에서 옷 찢는다고 양반 행세하는 거야? 내 주제를 알아. 저는 그저 제 일을 할 뿐입니다. 두고 봐. 내가 얼마나 잘 되나. 최판돌이 나가면서 한복의 작업대를 발로 쳤다. 실패가 바닥에 쏟아졌다. 한복은 이를 악물고 참았다. 그 뒤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한복에게 옷을 맡긴 손님들이 하나둘 발을 끊기 시작했다. 그것도 갑자기였다. 미안하오. 사정이 생겨서. 무슨 사정이신지. 그냥 다른 곳에 맡기기로 했소. 한복은 이유를 물었으나 아무도 제대로 대답하지 않았다. 김철수에게 물어보니 한숨을 쉬며 말했다. 최판돌 그 자식이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네. 자네가 형편없는 천으로 옷을 만들어서 군영 대장이 망신당했다고. 그건 거짓말입니다. 나도 알아. 하지만 사람들은 소문을 믿지. 최판돌 집안이 워낙 세력이 크니까. 한복은 억울했으나 어쩔 도리가 없었다. 손님은 줄어들었고 수입도 끊겼다. 다시 가난이 찾아왔다. 어느 날 밤 한복은 아이들에게 말했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또 무능해서. 아니에요, 아버지. 은실이가 한복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는 최고예요. 나쁜 사람들이 문제예요. 복동이도 고개를 끄덕였다. 한복은 눈물을 흘렸다. 고맙다, 얘들아. 그때였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십니까? 문을 열자 낯선 관리가 서 있었다. 이한복 장인 맞소? 예, 그렇습니다만. 훈련도감에서 나왔소. 급한 일이 있어 찾아왔소. 한복은 긴장했다. 혹시 최판돌의 소문 때문에 벌을 받으러 온 건 아닐까? 무슨 일이신지. 대장님께서 자네를 궁궐로 부르셨소. 궁궐이요? 임금께서 자네 솜씨를 보고 싶어 하신다오. 내일 아침 일찍 궁궐로 가시오. 관리가 떠나고 나서 한복은 멍하니 서 있었다. 임금이 자신을 부른다니. 다음 날 아침 한복은 떨리는 마음으로 궁궐로 갔다. 훈련도감 대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한복, 왔는가? 예, 대장님. 임금께서 자네 솜씨를 시험하고 싶어 하신다. 긴장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게. 한복은 어전으로 안내되었다. 임금이 용상에 앉아 있었다. 한복은 땅에 엎드렸다. 고개를 들어라. 황공하옵니다. 내가 이한복이냐? 예, 전하. 훈련도감 대장이 내 솜씨를 칭찬하더구나. 과인이 직접 확인하고 싶다. 임금이 내관에게 명했다. 비단 한 필과 금실을 가져오너라. 저 자에게 용 한 마리를 수놓게 하라. 한복은 떨렸으나 최선을 다했다. 임금 앞에서 바늘을 들고 비단에 술을 놓았다. 손이 떨렸으나 곧 안정되었다. 바느질은 한복의 전부였다. 아무리 긴장해도 손은 저절로 움직였다. 2시간 뒤 용 한 마리가 완성되었다. 임금이 직접 일어나 비단을 들어보았다. 오, 훌륭하구나. 황공하옵니다. 이 정도 솜씨면 궁중 침선비보다 낫구나. 이한복, 내게 벼슬을 내리겠다. 벼슬이라니요? 오늘부터 너는 궁중 어용 바느질장이다. 앞으로 왕실의 옷은 내가 만들어라. 한복은 믿기지 않았다.
자신이 왕실 장인이 된다니 감사하옵니다. 전하,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다. 이한복이 궁중어용 바느질장이 되었다는 것이 온 한양에 알려졌다. 사람들이 다시 한복을 찾았다. 최판돌이 퍼뜨린 소문은 거짓으로 밝혀졌고 한복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다. 며칠 뒤 최판돌이 다시 찾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태도가 달랐다. 이한복 장인님, 한복은 차갑게 대답했다. 무슨 일이십니까? 그동안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최판돌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한복은 알았다. 저자는 진심으로 뉘우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용서요? 제 집을 빼앗고 제 일을 망치려 했던 분이 용서를 바라십니까?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나가십시오. 이한복 장인님, 제 앞에서 사라지십시오. 다시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최판돌은 할 수 없이 물러났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었다. 며칠 뒤 관아에서 최판돌과 최진사를 잡아갔다. 죄목은 백성을 괴롭히고 불법으로 재산을 빼앗은 것이었다. 한복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고발장을 냈던 것이다. 이제야 정의가 실현되는구나. 한복은 관아 앞에서 최판돌이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최판돌은 울며 빌었으나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다. 저는 억울합니다. 제가 무슨 죄를... 입 닥쳐. 내 죄목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관리가 소리쳤다. 최판돌은 곤장을 맞고 먼 섬으로 귀양을 갔다. 최진사도 관직을 빼앗기고 재산을 몰수당했다. 한복은 빼앗겼던 집을 되찾았다. 관아에서 최판돌이 부당하게 빼앗은 재산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었기 때문이다. 아버지, 이제 우리 집으로 돌아가요. 은실이와 복동이가 기뻐했다. 한복은 아이들을 안았다. 그래, 집으로 가자. 집으로 돌아온 한복은 마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여보, 봤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아내가 하늘에서 미소 짓는 것 같았다. 그 뒤로 한복은 궁중어용 바느질장이로서 왕실의 옷을 만들었다. 명성은 더욱 높아졌고 전국에서 한복에게 옷을 맡기려는 사람들이 찾아왔다. 한복은 돈을 많이 벌었으나 교만하지 않았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옷을 싸게 만들어 주었고 제자들을 받아 기술을 가르쳤다. 장인님,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솜씨를 가지셨습니까? 제자가 물으면 한복은 대답했다. 고난이 나를 단련시켰다. 힘들 때 포기하지 않았기에 여기까지 왔다. 은실이와 복동이도 자랐다. 은실이는 어머니처럼 바느질을 배웠고 복동이는 아버지를 도와 장사를 배웠다. 세월이 흘러 한복이 50이 되었을 때 임금이 다시 불렀다. 이한복, 내 공로를 인정하여 품계를 올려주겠다. 황공하옵니다. 너는 가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최고의 장인이 되었다. 이는 모든 백성의 본복이다. 한복은 눈물을 흘렸다. 자신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빚에 쪼들리던 날, 집을 빼앗기던 날, 김철수를 만난 날, 그리고 오늘. 감사하옵니다. 전하, 한복은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에게 말했다. 너희에게 물려줄 것은 재산이 아니라 기술이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기술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다. 은실이와 복동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한복은 마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여보, 우리 잘 살았죠? 바람이 불어왔다. 마치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잘했어요, 여보. 한복은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다. 그의 인생은 고난으로 시작했으나 영광으로 끝났다. 그리고 그가 남긴 기술은 대대로 이어져 조선 최고의 바느질 명가가 되었다.